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무지개 나라. 김희경 글, 출판사 길버스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슬픈 역사.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헥터 피터슨이야. 내가 태어난 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있는 나라야. 가장 남쪽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곳이지. 너희들은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니? 사자? 얼룩말? 치타 같은 동물들이 넓은 초원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떠오를 거야.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하면 깜짝 놀랄걸. 유럽에서나 볼만한 건물과 높은 빌딩, 그리고 백인들이 많거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물씬 풍기는 유럽 분위기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란다. 건물과 도로, 철도는 19세기 무렵 백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652년부터 무려 300여 년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 그때부터 우리 흑인들은 땅과 자원을 모두 낯선 백인들에게 뺏기게 되었어. 백인들은 점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키워 우리 땅에서 주인 행세를 했고 흑인들은 마치 노예가 된 듯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더욱 심해졌어. 1948년에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정당이 권력을 주면서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까지 만들었지. 이것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야.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따라서 흑인들은 선거를 할 수 없었고 피부색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했어. 그리고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같은 인종끼리만 모여 살도록 했어. 심지어 공원, 해변, 화장실까지 흑인용과 백인용으로 분리했어. 정부는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신분증에 인종 등급 표시를 했고 백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백인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게 했어. 우리 가족은 흑인 거주 지역 중 한 군데인 소웨토에서 살았어. 나는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났고 흑인 전용 학교에 다니며 흑인 전용 버스만 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이 나뉘어진 채 점점 백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갔지. 1976년 6월 16일 저항이 시작되다. 나라의 제도와 시설이 백인을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흑인들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백인들의 주장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오랜 세월 우리 조상이 이뤄온 역사와 문화를 뒤로한 채 백인들의 꽁무니만 졸졸 쫓은 거야. 익숙한 생활이지만 마음은 늘 답답했어. 정말 지겹지 않아? 80명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니. 책상도 의자도 부족해. 백인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깨끗하고 책도 많다더라. 봤어? 이건 정말 불공평해. 나도 똑같은 심정이야. 헥터. 창문이 깨져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아. 이게 무슨 학교야? 우린 모일 때마다 불평을 쏟아냈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다닐 학교는 이곳밖에 없는 걸. 불편해도 참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중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 지금부터 2가지 언어만 써야 한다. 영어와 아프리칸서. 이 외에 다른 언어 사용은 금지한다. 아프리칸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략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쓰던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카 말이 섞인 언어야. 흔히들 백인 지배의 상징이라고 불러.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부족이 다양하다 보니 언어도 여러 가지여서 11개 공용어가 있었어.
하지만 이젠 백인들의 언어로만 말하고 글을 쓰고 시험을 보라는 거야. 더욱이 학교에는 아프리칸스어를 가르칠 선생님도 없었지. 이건 우리 고유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없애버리겠다는 뜻과 같았어.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어른들은 뭘 한 거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주변 학교까지 모두 이 소식으로 들썩였어. 우리 함께 아프리칸스어 강제 사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입시다. 6월 16일에 광장으로 모입시다. 학교 곳곳에서는 6월 16일에 모이자는 전단지가 나돌았고 335 짝을 이루어 광장으로 갈 준비를 했어. 1976년 6월 16일 나도 친구들과 함께 소웨토의 집회 현장으로 뛰어갔어. 우리는 지배자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엉터리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우린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광장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 경찰들이 많았지만 무섭지 않았어. 나와 함께 구호를 외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죽음이 바꾼 역사. 흥분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는 했지만 집회는 평화로웠어. 학생들은 그저 구호만 부르짖었지. 우린 경찰들과 마주한 채 흑인의 전통 민요를 불렀어. 신이여, 그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경찰들은 조용했어. 그런데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 탕! 탕탕! 탕탕! 경찰들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마구 쏘았어. 모두 뛰어! 해산! 난 바로 그곳을 뛰쳐나왔어. 정신없이 뛰다가 모퉁이를 돌 때였어. 탕! 총알 하나가 내 머리에 꽂혔고 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해터 피터슨! 일어나! 정신 차려봐! 눈을 떠! 선배가 내 이름을 불러댔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조금만 기다려! 제발! 제발! 내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나오고 있었어. 선배는 나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 오빠! 오빠! 내 여동생은 온몸을 떨며 병원으로 향했어. 하지만 난 총을 맞은 그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선배가 총에 맞은 나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나 봐. 그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전국에 퍼져나갔어. 국가가 죄 없는 헥터 피터슨을 죽이다. 모든 신문의 머릿기사는 내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큰 슬픔에 빠졌어. 분노로 들끓은 시민과 학생들은 소웨토로 몰려들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 소웨토에서 1976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고 무려 1년이 넘게 이어졌어. 이 시위를 소웨토 봉기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경찰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어. 소웨토 봉기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고 흑인 차별을 일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낱낱이 알린 큰 사건이야. 다른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을 서서히 없애고 피부색에 따라 나누던 인종 등급도 없앴어. 무지개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이 지난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흑인들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백인과 흑인이
모두 평등하게 치르는 선거였지. 그때 흑인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어. 넬슨 만델라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정부에 저항하다 약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흑인 인권을 위해 앞장섰지.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당당하게 말했어. 흑인과 백인 모두가 가슴속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무지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백인 통치도 흑인 통치도 반대합니다. 나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에게 수백 년간 깊이 새겨진 상처를 감싸 안았어. 그리고 흑인들이 피부색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무지개 나라가 출발한 거야. 멀지만 가야 할 길. 내가 숨을 거둔 거리에는 헥터 피터슨 박물관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딴 박물관이 있어. 내가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걸 잊지 않기 위해 2002년 6월 16일에 세워졌다고 해. 이곳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담겨 있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메모도 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어. 이들은 양철 지붕 아래서 지내고 그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지. 마을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건물에는 부유한 백인들이 살고 흑인들은 이 건물을 청소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해. 수많은 흑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내쫓기기도 하지.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당했던 흑인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았어. 모아둔 재산도 받은 교육도 거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 피나는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빨리 바뀌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나도 거리로 나설 거야. 경찰이 무섭지만 크게 외칠 수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흑인은 백인과 같은 인간입니다. 나와 함께 외쳐주겠니? 외모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나를 떠올려줘. 그리고 얼굴이 검은 사람도 흰 사람도 모두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걸 일깨워줘.